연방이민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주 동안 뉴욕시와 근교 지역에서 아파트 급습을 시작으로 1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무원이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이 뉴욕시 행정부 산하부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및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또 한 번 겨울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연이은 중대 항공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엔 알래스카주에서 10명이 탑승한 소형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H-1B 비자 신청이 내년에도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오늘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플러싱의 한 뷰티샵에서 고객의 얼굴을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에 알 수 없는 약품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대마초 판매점 업주가 근거리에서 총 7발을 맞는 무차별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주 동안 뉴시와 근교 지역에서 아파트 급습을 시작으로 1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약 30개 이민 단속국 팀이 뉴욕시 5개 보로 주변을 단속 중입니다. 이민당국은 체포한 불체자 일부 신원을 공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약 30개 이민 단속팀이 뉴욕시 5개 보로,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주변을 단속 중입니다. 이들은 범죄자를 우선 표적으로 삼지만 단속 과정에서 신분 문제만 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법적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구금된 불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도 못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구금된 불체자 중 약 25%만 변호사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시티는 체포된 많은 불체자 중 상당수는 구금 장소도 공개되지 않아 이민 변호사들이 구금된 불체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에서 IC에 의해 구금된 이들은 뉴욕주 고센의 오렌지 카운티 교정시설, 펜실베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셔넌 밸리 센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구금시설 등으로 보내집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4일 기준 구금시설은 수용 인원 대비 109%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38,521개의 침상 규모의 구금시설에 42,0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C는 현재 각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14개의 구금시설과 10,000개 자리가 있는 4개의 대형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체포한 불체자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끄는 피난처 도시로 로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공무원이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이 뉴욕시 행정부 산하부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 최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로 여겨지는 뉴욕시가 연방당국의 불체자 단속 작전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방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수사기관이 이민 세관 단속국 단속 작전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공립학교, 노숙자 보호소 등 뉴욕시 행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되며 ICE 요원의 단속 및 체포 시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기존의 친이민 정책 도시로 알려져 ICE 직원의 민감한 지역 출입을 막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적 불법 체류자 체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정책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약 12,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었으며 지난주 뉴욕시에서만 1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연방정부의 수사를 경시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및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또 한 번 겨울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밤부터 뉴욕 뉴저지 일대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내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거센 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선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맑은 날에 보이겠지만 점차 한랭 전선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몰려오는 겨울 폭풍은 어제 진눈깨비와 눈을 뿌렸던 겨울 폭풍보다 더 많은 양의 눈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인치, 20cm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저녁 8시를 기점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아침 8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에도 대부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남부 지역 및 해안가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에 최대 4인치의 눈이 내리겠고 뉴욕시 북쪽으로는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겨울 폭풍이 지나고 난 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기온이 오르면서 눈은 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최근 연이은 중대 항공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엔 알래스카주에서 10명이 탑승한 소형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알래스카 유나락리트를 출발해 노무를 향하던 베링에어 소속 여객기는 이륙 39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전관리국에 따르면 여객기에는 승객 9명과 조종사 1명 등 총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여객기가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노턴 사운드만 주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날레 클릿에서 어제 오후 2시 37분에 이륙한 이 여객기는 오후 3시 16분 어날레 클릿과 놈 사이에 있는 노턴 사운드만 상공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파악된 뒤 실종됐습니다. 노턴 사운드만 인근 화이트 마운틴 소방서장 잭 애덤스는 비행기가 놈과 탑곡 사이의 해안을 따라 이동하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날레 클릿과 놈은 노턴 사운드만을 사이에 두고 235km 떨어져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순찰대는 놈과 화이트 마운틴을 중심으로 지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날씨와 가시거리 문제 때문에 항공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링에어는 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이며 실종 여객기 기종은 단발 터보프롭 경비행기인 세스나 208B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미국 상공에서는 연달아 중대 사고가 일어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DC에서는 소형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충돌해 67명이 사망했고 이 사고 불과 이틀 뒤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응급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와 지상 피해자를 포함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H-1B 비자 신청이 내년에도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합법적 이민자들의 비자 신청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려는 미국 고용주들이 다음 달 평소와 같이 내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고급 기술 비자 카테고리의 등록 신청을 3월 7일 오후 12시부터 24일 오후 12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H-1B 캡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각 수혜자를 전자등록하고 제출된 각각의 서류에 대해 관련 수수료 215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USCIS 온라인 계정이 없는 H-1B 청원 고용주인 경우에는 법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연방재무부는 회계연도 2026 H-1B 한도 시즌 기간 동안 일일 신용카드 거래 한도를 하루 약 25,000달러에서 약 10만 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임시 인상은 일일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한 이전 H-1B 등록 건수에 대한 대응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는 자동결제 ACH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뉴스위크를 통해
BDV 솔루션의 전 비자 담당관이자 사장 크리스토퍼 리차드슨은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날 무슬림 금지 조치와 공적 부조로 알려진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이민 문제에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실제로 추방과 서류 미비 커뮤니티에 큰 초점을 두었다며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오늘 뉴욕주 정부가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호코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아니라며 미연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턴의 조류 마켓은 앞으로 일주일간 폐쇄 조치에 들어갑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전 뉴욕주가 뉴욕시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가금류 농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결과 총 7건의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내 모든 가금류를 판매하는 마켓은 자체적으로 청소 및 소독 작업에 나서야 하며 청소 작업을 마친 뒤 5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정부가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모니터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방조치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농무부와 보건부가 지속적으로 조류독감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금류 마켓에서 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관련 정보를 나눠주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금류 시장을 대상으로 폐쇄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조류독감 감염으로 인해 7개 업소를 5일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2022년 2월 이후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된 가금류 마켓은 총 30곳에 달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가금류 마켓 청소 및 소독 후 5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치는 명령은 다음 주 금요일인 2월 14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주미 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이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구속영장과 가짜 조회 웹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사기 행각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사기 수법은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는 가짜 구속영장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지능화되면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5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장모 씨는 워싱턴 DC 소재 주미 대사관으로 표시된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을 정모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한국 검찰청에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장모 씨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하니 웹사이트에 접속해 조회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장 씨는 남성이 불러준 온라인 주소로 접속해 한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니 자신이 피고인으로 명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이 화면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장 씨는 전화를 건 남성이 해외에 있어 경찰청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 영사관에서 약식 해명 방법이 있다며 자신의 이름과 직업, 소득 등을 물었는데 전화를 끊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뉴욕 총영사관과 주미 대사관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사기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5일에도 주 미국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전화 수신인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전화 수신인에게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 중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러싱의 한 뷰티샵에서 고객의 얼굴을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에 알 수 없는 약품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에서 프린세스 뷰티를 운영하는 가해자 페이민 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미용 치료를 제공한 혐의로 폭행, 무단시술 및 무모한 위험에 대한 2건의 혐의로 지난 화요일 퀸즈 형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7세 피해자는 2021년 6월부터 샵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3년에 걸쳐 보톡스, 줄기세포, 콜라겐 및 기타 주사 또는 미세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작년 7월 4일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해 해당 업소를 재방문했고 가해자 민 씨는 바늘을 사용해 피해자 여성의 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약 140회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술 후 피해자는 목에 발적, 붓기, 물집, 가려움증 등의 반응이 나타나 치료를 위해 다시 샵을 찾았고 민 씨는 그때마다 알 수 없는 물질을 목에 주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치료로 인해 통증은 더 심해졌고 피해자의 목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국무부 기록에 따르면 민 씨는 개인 미용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작업에 대한 사업 면허는 2021년 3월에 만료됐습니다. 즉, 민 씨는 주사를 투여하거나 미세 바늘 치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멜린다 카츠 퀸즈 지방검사는 미용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뉴욕주 교육부 전문직 사무국에서 제공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대마초 판매점 업주가 근거리에서 총 7발을 맞는 무차별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총상으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총격범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7일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구역에 있는 대마초 판매점 업주가 무차별 총격을 당해 근거리에서 총 7발을 맞는 순간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47세의 마틴 올리브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스크를 쓴 총격범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그 옆으로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은 전기자전거에서 뛰어내려 9mm 글록건 총으로 올리브에게 총격을 가했고 바닥으로 쓰러진 올리브를 향해 여러 발을 더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범은 34세 남성 체사라크 종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도주 중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습니다. 올리브는 등, 가슴, 얼굴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현재 회복 중에 있는 피해자를 위한 기금 모금 페이지가 개설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아파트에서 권총, 소총, 탄창, 방탄조끼 등 무기류를 발견했으나 아직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맨하탄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꼭 필요할 때에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혼잡료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 혼잡료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알고 있다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 혼잡료를 폐지하려고 행동할지는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부가 성별, 인종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폐지하면서 육군 사관학교 내 한국계 생도클럽도 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체드 포스터 미 육사 부교장이 최근 국방부 지침에 따라 사관 생도들이 참여하던 일부 클럽을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산 대상은 한미 관계 세미나, 일본 포럼 클럽, 베트남계 미국인 생도협회, 라틴 문화클럽, 미국 원주민 유산 포럼, 전국 흑인 엔지니어 협회, 여성 엔지니어 협회 등 12개입니다. 한미 관계 세미나에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생도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 클럽 소개글을 보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군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59회 슈퍼볼이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립니다. NFL 역사상 최초로 3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2년 만에 서력을 노리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자웅을 겨룹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매년 2월의 일요일은 슈퍼 선데이로 불립니다. 무려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이날 가정집, 스포츠바, 식당 등 곳곳에서 TV 앞으로 몰립니다. 미국 총 인구로 보면 약 3명 중 1명이 슈퍼볼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일부 주류 교회들은 슈퍼볼 관람 파티를 위해 예배 시간까지 조정할 정도로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슈퍼볼이 유발하는 소비 효과는 약 165억 달러에 달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날 하루 슈퍼볼 시청자들은 1인당 평균 $80 이상의 식음료비를 지출합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전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LG전자 측에 가정용 레인지 50만 개를 리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해당 제품 전면에 장착된 온도 조절용 손잡이를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실수로 만질 경우 전원이 들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델은 일반 가정용 레인지로 상부는 인덕션, 하부는 오븐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5년부터 2025년 1월까지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LG닷컴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멕시코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들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